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과목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SQL,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다 중요한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서, 이론 내용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답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나 장단점은요, 문제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SQL 같은 경우는 좀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공식과 문법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요즘에 많이들 좀 이슈화 돼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큰 자료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빅데이터는요, 정말 더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로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뭐 하잖아요. 뭐 틱톡이라고 하는 영상 뭐 SNS 솔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즐겁게 그쪽에 올리고 멘션을 올리지만 이 회사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얘네를 운영을 할까요? 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얘네가 운영하는 베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 뭐 인스타그램에 설날에는 애들이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멘션을 남기는지 어떤 해시태그를 올리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 많은 데이터,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쓰잖아요. 뭐 한 20억 인구가 쓴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잡아도 한다고 하면 딱 1초 안에 올라가는 데이터만 해도 막 수십 건, 수만 건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자료들을 얘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요, 툴을 이용을 해서, 도구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큰 회사에 판매를 해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뭐 구글 검색하는데 돈 내나요? 안 내죠. 네이버 검색하는데 돈 내나요? 아니요. 이메일 쓰는데 돈 내요? 크라우드 쓰는데 돈 내요? 아니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로그인한 상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령대가 얘네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야, 1월 달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뭐냐? 제일 많이 검색하는 상품이 뭐냐라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고, 그 전에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길게 이야기하면 뭐 더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뭔가를 모아놓은,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통합되고 저장된 운영 데이터 집합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쓸 수 있고, 얘네를 한 곳에 모아놨고, 얘네가 데이터베이스에 짧은 글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요즘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돼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왜 늘리겠어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전에 보니까 구글인가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북극인가 남극에 그 냉동 그 물속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 뭐라고요? 통합되고 저장돼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얘네를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런 집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조직에 있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고 이용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뭐 책장이나 파일, 캐비넷 등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디스크와 같은 어떤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한 데이터 집합체가 아니라 한 조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우리 이미 앞에서 봤는데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갱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얘네가 똑같은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료 같은 경우는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복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입니다. 가장 큰 거는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문서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다.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동사무소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 그쪽에도 제 정보가 있고요. 이쪽에도 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 뭐예요? 정부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면 그냥 그 위 하나에 있는 거야. 그 중앙 부처에 하나 딱 있고 제 정보가 있고 걔네를 검색해서 쓰는 거죠.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등본 떼러 가면 거기 그 뭐야 동사무소 뒤에 커다란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창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서류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줬거든요. 아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이 안 계시나요? 아무튼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민원24에 접속해가지고 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거기서 뭐 대부분의 서류를 다 뗄 수가 있죠. 뭐 이런 상태로 돼 있죠. 동사무소 가도 마찬가지로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 서버에서 얘를 검색해서 갖다 쓰는 거죠. 자, 특징적인 것들 이제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뭐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 특징은 그냥 바로 들어올 거예요. 우선 실시간 접근이에요. 바로 내가 접근을 해서 뭔가 가져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이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두목넷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두목넷에 대한 정보가 네이버에 쭉 나오죠. 계속적인 변화. 뭐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 공유.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두목넷에 검색하면은 한 1000분 정도가 동시에 두목넷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용에 의한 참조. 뭐 예전에는 주소라는 거, 자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키워드로 내용의 컨텐츠, 바로 두목넷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그 값을 참조할 수 있어요. 참조한다는 거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뭐 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대해서 잘못 설명된 것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조직에 있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고 이용하는 공용 데이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자, 책장이나 파일, 캐비넷 등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디스크, 컴퓨터 이쪽에 들어있다. 복잡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동일한 데이터의 중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랬는데 이게 중복이 전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 완전히 딱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 요즘에는 워낙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중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요즘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분산 시스템에 대한 걸 배우게 되는데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요 똑같은 자료를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뭐 춘천에 있는데 이번에 뭐 용인으로 간다더라. 근데 용인에서 싫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료와 뭐 새로운 곳에 가는 데이터 센터의 자료는 똑같은 거예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없죠. 아마 일본에 있을 겁니다. 일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어요. 완전하게 퓨어하게 얘네가 있을 수는 없다. 줄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존재할 수 있다. 자, 단순한 데이터 집합체가 아니라 한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다수의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맞아요. 인터넷의 검색이나 갱신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거. 최대화, 얘가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그런 내용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뭐 분산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해가지고 얘네를 검색하는 효율이나 저장하는 효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갱신을 하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갱신을 해. 그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갱신하면 좋은데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가 있거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누락될 수가 있어요. 갱신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무결성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이에요. 우선 장점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가 있고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무결성 유지, 보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결성은요, 데이터의 문제가, 무결성이라는 건 완전 무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안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보안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죠. 응용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얘네 데이터는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고. 얘네가 얘네를 마케팅용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사업 기획하는 데 쓸 수가 있다고요. 자, 단점은요.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자료를 많이 보관을 해야 되고 중복 처리도 다 처리해야 되고 보안도 처리해야 되고 막 등등등등.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려면 한 5천억, 6천억 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해져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뭐예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하고 얘네를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마케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정말 일자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얘네 분석해서 마케팅에 사용하는 거. 이러한 자격증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취득해가지고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시스템 구축 관리 비용 많이 들고 데이터 전문가가 부족하고 데이터 유실 시 파일 회복이 어렵다. 하드디스크 뽀개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백업을 해놓죠. 이러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 유실 시 파일 회복이 쉬워요? 아니요. 지금 이 1초 사이에도 정말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수천만 건이 수억 건이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뽀개졌어요. 그런 순간 그 1초 동안에 수천만 건의 데이터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복구가 안 돼. 왜? 내가 지금 얘를 보통은 백업을 할 때 1시간 단위로 하거든요. 1시간 단위 또는 하루 단위. 그럼 그 1시간 내가 1시간 전에 백업해 놓은 애를 회복은 할 수 있지만 그 1시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봤던 보기들.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집 짓는 것처럼 설계하나요? 네, 맞아요. 집 짓는 것처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살죠. 데이터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해서 그것들이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구조에 맞게 변형을 하고요. 특정 DBMS라고 하는데 DBM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 DBMS를 개발을 했어요. 예전에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죠. 또는 뭐 MS SQL 이렇게 큰 회사에서만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국산 DBMS도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DBMS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네이버가 아마 오라클을 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체 자기들 DB 다 이전해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은 계획을 하고요. 요구사항을 분석해요.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뭐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할게요. 자, 학교에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하면은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뭐 학사 관리도 해야 되고 성적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해요. 요구사항은 누가 해요? 실사용자들 있죠? 그 클라이언트에 가서 다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진짜로. 수천 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요,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그려요. 우리 학생, 또 여기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교실, 뭐 성적,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얘가 개념적 설계예요. 그리고 얘네의 관계는 서로 여기 학생하고 성적하고 연결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하고 걔네 수강과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그려놓는 게 개념적 설계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실제로 논리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엑셀 해보셨잖아요. 엑셀에 표 그리듯이 표를 그려요. 얘네를 명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것이 개념적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가 되고 실제로 얘네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 이가 물리적 설계가 돼요. 이 순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개념적 설계를 해요. 개념적으로 가상으로 머릿속으로 야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죠. 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그 다음에 얘네가 설계가 구성이 완성이 되면은 얘네를 실제로 논리적으로 데이터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물리적 데이터로 구현을 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액세스에 가면은 얘네를 우리가 테이블도 만들고 하게 될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학교다 그러면 우선은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애들 있을 거고 얘네는 보통 우리 이렇게 개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각형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학생에는 또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번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도 있을 거예요. 얘 뭐 주소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가지고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쪽에 무슨 뭐 학과 테이블이 따로 있겠죠. 학과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는 학과 코드 뭐 이렇게 여기 학과 코드로 합시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여기 학과 코드 그리고 뭐 학과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개념적 설계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논리적 설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죠. 엑셀처럼. 그리고 필드를 구성합니다. 여기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 여기다 학생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 뭐가 되겠어? 학번 들어가겠고 학생 이름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름 그 다음에 뭐 주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고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얘네를 실제로 물리적 설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서는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개, 논,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개, 논, 물.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D를 작성한다 그랬는데 제가 좀 전에 사각형하고 타원 그렸죠? 얘네를 우리 ER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며 더 좋은 관계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정교화를 한다. 이건 또 따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물리적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 그 다음에 트랜잭션 세부 설계를 한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정도 수준, 뭐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어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시험 자주 나왔던 애들이고 개정 후에도 얘네는 계속 나오거든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음 중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정보 구조를 표현한 관계도 ER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엔티티, 개체, 릴레이션십, 관계, 다이아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RD를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그랬어요. ERD라고 하는 건 관계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개념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논리적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단계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순서가.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이런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언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언어. 바로 SQL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SQL,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구조적 뭐라 그러지? 쿼리를 질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질의어 이렇게 구조 질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SQ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써봐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애는 뭐냐면 SQL이에요. SQL. SQL은 구조어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검색하고 삭제하고 또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중에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고 있는 DD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가 있고요. 정의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논리적 설계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정의어가 있고요. 이 정의어로 만들어진 테이블에 어떤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검색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를 조작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무결성 제어, 트랜잭션 제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가 바로 제어어예요. 시험 문제에는 조작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커말 1급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가장 쉽기 때문에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어는 이건 디피니션이에요.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그 다음에 조작어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건 손으로 작동하다라는 의미 있죠. 조작하다. 제어어는요. DCL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요.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애는 바로 SQL이다. 문법이 나오는데 문법을 외워야 한다. 그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스키마를 구성하거나 할 때 써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테이블을 만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생이다 그러면 학번 같은 경우는 보통 숫자로 돼 있잖아요. 엑셀에서 우리 데이터형 숫자냐 문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은 문자니까 문자형.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그림 그렸었잖아요.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학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주소, 뭐 학과, 뭐 이런 것들. 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 종류에는요, create, alter, drop 있어요. 영어 잘 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영어잖아. create는 생성하는 거죠. 여기다 써드릴게. 뭘 생성하느냐? 여기서는 구조나 그냥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하는데요. 그냥 테이블 생성이라고만 그냥 생성으로만 합시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다 다르거든요. 알터는 변경, 드롭은 이제 삭제예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create 테이블 하고요. 테이블 이름을 줘요. create 테이블. 내가 테이블을 만들겠다. 또는 스키마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다른 걸 만들겠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쓰게 되고요. 이게 구조가 create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rimary key, 기본 키 필드명, constraint 이건 제약 조건이고요. 제약 조건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학생 테이블을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전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무슨 테이블이었어요? 학생 테이블이었고요. 여기에는 우리 기본 키는 보통 학번을 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름에다가는 조건식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constraint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약 조건의 이름.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학년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학년 이렇게 주고요. 체크 조건식은 학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 같은 경우는 학년이 6학년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년은 뭐 6학년 이하. 이렇게 4년으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학제가 있지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이제 alter 테이블이에요. alter 테이블은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할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 테이블 만들고 여기 학번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생 테이블에 내가 새로운 필드를 하나 추가할 거야. 뭐 학과라고 하는 애를 추가할 거야. 그럼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설명으로 커버 끝. 자, 그 다음에 필드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알터를 씁니다. 그래서 알터 주고요. 드롭을 써요. 여기서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캐스케이드는요 참조 테이블도 같이 삭제한다 그랬는데, 참조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테이블이 2개 이상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참조하고 있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2개가 레퍼런스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참조 테이블이 있으면 실행이 아예 안 되는 거야. 다른 데도 똑같은 레코드가 있으면은 아예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다른 쪽에까지 같이 주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캐스케이드 주면 그냥 다 지워지는 거죠. 여기저기 있는 거 다 지워지고, 리스트릭트 하면 만약에 연결이 돼 있으면 삭제가 안 됩니다. 필드명 구성할 때는 alter 테이블이고요. alter 필드명 세트 이렇게 줍니다.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 create 테이블 정도, primary key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alter 테이블 고객 그랬어요. alter 테이블 고객의 테이블 이름을 바꾼다. drop 취미 필드를 지우는 거군요. 캐스케이드 뭐야? 다른 데 연결되어 있는 것도 다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고객 테이블에 구조적인 변경이 생긴다. 뭐 취미 필드가 삭제가 되겠죠. 여기서 삭제된다. 해당 필드에 연관된 데이터 테이블에 모두 삭제한 옵션이에요. 캐스케이드. 이게 연쇄 작용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고객 테이블에 수정되면 취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수정된다 그랬는데, 취미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고객 테이블만 나와 있죠. 이게 뭐 취미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테이블 이름이 아니고 이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보면 여기에서 이 드롭이라는 건 테이블을 드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고객 테이블에 이 하위에 있는 거니까 취미 필드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필드예요. 선생님, 저는요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필드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갑자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가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얘를 테이블이라고 그래.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제 학번을 넣죠. 그리고 이쪽에 이름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학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주소가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얘를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테이블이 뭐야? 밥상 아니야, 밥상. 그지? 테이블은 표입니다, 표. 우리 어려운 말로 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얘네를 구성하는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필드라고 해요. 우리 기본키에 대한 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얘를 우리 기본키로 지정하면 밑줄이 이렇게 가게 되고요. 기본키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각각 레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하나하나 행들을 우리 레코드라고 해요. 얘네를 식별해내는 거야.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는 애가 기본키가 되면 돼요. 기본키는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학번을 하죠. 학번은 유일하게 얘네를 식별해낼 수 있으니까. 됐죠? 테이블이 뭔지 필드가 뭔지 이제 구분이 됐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테이블 이름, 얘네는 필드 이름. 얘네가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다 만들어 볼 거야. 액세스로. 자, 그러면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라 했어요? 네,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데이터베이스 매니플레이션, 발음이 개떡 같아도 이해. 랭귀지 이렇게 됩니다. 저희 그 꼬맹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에요. 요즘에 한참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일찍 영어를 해? 전 중학교 때 했었는데 선생님들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발음이 개떡 같구나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이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의 집합으로 네네 조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변경보다는 갱신이라는 말이 더 나아요. 갱신 등의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다. 절차적 조작 언어와 비절차적 조작 언어로 구분된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DBMS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터는 서로 맛보고 있다는 의미고 페이스는요 얼굴이잖아.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응용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다음 구글, 그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두목넷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이 SQL 있죠? 이 스트럭처 쿼리가 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DBMS에 가서 걔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 사이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언어로 통해서. 종류에는 셀렉트가 검색이고요. 인서트 삽입, 딜리트 삭제, 업데이트 갱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도 처음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던 내용인데 좀 전에 우리 삭제라고 하는 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드랍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드랍이 있고요. 여기는 또 딜리트가 있네. 자, 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걷어내는 거죠. 걷어내는 거 이렇게. 그지? 그 정확한 표현 걷어내는 거예요. 얘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테이블이 대상이에요. 테이블을 아예 통째로 표를 걷어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딜리트는요. 레코드를 지워주는 거예요. 레코드. 결국은 하나의 값.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생 테이블을 날리겠다면 드롭을 쓰는 거고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퇴학을 했어. 그래서 1번 학생을 지울 거야. 레코드를 지울 거야 할 때는 딜리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갱신은 업데이트. 선생님, 좀 전에 우리 알터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생각해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조회시계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얘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애니까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 우리 DDL 하나 나왔던 거야. 제가 문제 아무리 검색해도 그거밖에 없더라고. 네, 셀렉트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이 해빙과 그룹,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얘네 다 자주 나오거든요. 자, 셀렉트 여기에서 distinc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중복된 애가 있을 경우에 걔를 한 번만 표시하라는 의미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필드명을 놓습니다. from 테이블명. 그리고 여기다 조건식을 작성을 해요. 야, 몇 학년 이상 이렇게. 그룹 바이 그룹을 줘요. 야, 학과별로 그룹해. 해빙절은요. 그 그룹 내에서의 조건식이 돼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룹 내의 조건식. 보통은 우리가 이제 셀렉트의 조건식은 where절이고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위라고 따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학과 중에 3학년인 애들만이라고 하는 조건을 줄 때는 해빙을 줘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where절 주면 안 돼요. 그룹 바이 하위에는 해빙이야. 해빙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where절은요, 어디에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니 무슨 어디에가 왜 조건식이에요? if 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한 참조. 어느 내용에 있냐, 그래서 where 쓰는 거고요. having, 그룹 내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조건을 주는 겁니다. 얘네 다 논리적으로 다 얘네 정말 천재들이 만든 코드거든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만든 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다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검색문을 하나, 뒤에 이제 문제 보면서 보게 되긴 하는데 간단히 한번 보죠. 자, 이래 있을 때 distinct 필드명, 여기에서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거고요.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distinct는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되고, 이 대괄호는 주는 게 아니고요. 얘는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지워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넣고 싶으면 넣고 말라면 말고, 꼭 넣을 필요는 없다. 자, where 조건식이 갑니다. 그래서 where 이렇게 가고요. 얘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래서 괄호가 묶인 거예요. where 뭘 줄 거냐면은 뭐라고 할까? 학과로 할까요? 학과? 그치? 학과가 전산과인 애들. 얘는 또 따옴표를 쳐줘야 돼요. 자, 그룹 바이절도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야, 그룹을 질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이름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은 학생 수로 할게요. 좀 어려운 거 자꾸 하는데, 예, 학번 이렇게 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 바이과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서 해빙절도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식을 준다면 여기에서 전산과이고 학년으로 할게요. 학년이 3학년인 애들. 선생님 얘는 왜 따옴표 안 치나요? 했는데 문자에만 주는 거예요. 문자에만. 숫자는 안 줍니다. 요렇게 지정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from 학생 테이블이에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전산과인 애들이에요. 근데 그 이게 좀 조건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학과로 그룹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빙 학년, 3학년인 애들끼리 묶어서 걔네의 학번의 개수를 세워가지고요. 여기 사실은 이렇게 줘야 돼요. 카운트.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냥 보세요. 몰라도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번에 대한 개수가 세워지고 걔네 학생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전산과이고 3학년인 학생들의 인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띡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보신 거고, 뒤에 이제 문제 보면서 얘네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룹 바이 다음에 해빙이에요. 자, 인서트는요, 여기다 레코드, 바로 행을 추가할 때 씁니다. 값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른 테이블에 레코드를 검색해서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레코드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어요. 대상체가 여기에서 대상이 바로 테이블 이름이 빡 가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보기에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넣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학생을요, 한 30명이 이번에 전학을 왔어요. 30명을 한 번에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인서트 인투로. 만약에 얘를요, 학생 테이블에만 넣을 수 있지 다른 테이블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한 번에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자, insert into 여기다 테이블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학생 이렇게 되고, 여기다 필드명이 만약에 좀 전에 우리 테이블의 필드가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필드 구성은 삭제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일부 필드, 학번하고 이름만 넣는다 그러면 필드명 2 주고 베일료에다가 각각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insert into는요, 이 명령문 하나가 레코드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10개 insert into 문을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외부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때는 이 하위에 셀렉트 문을 따로 써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조건 값을 검색하고 걔네를 그 해당하는 테이블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예제 나오네요. 자, 주소록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주소록이에요,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한대요. 단 두 테이블은 모두 거래처 번호와 거래처명, 연락처라고 하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의 필드 순서를 가지고 있대요.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만 추가하고자 한대요.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죠.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주소록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 into 거래처. 그리고 쪼개주세요.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소록에서요. where 거래처 번호가 not in. 야, 이게 되게 어려운, 이거 나중에 실계 가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not in이라고 하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 잘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select 거래처 번호, 거래처. 거래처에서 거래처 번호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래처 번호가 A001, A002, 뭐 A003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not in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거래처에서 검색된 애들이 여기 지금 보면 거래처에서 검색했잖아요. 뭐야? 기존 나에 있는 거래처예요. 그지? 현재 여기에 있는 애들을 검색했더니 A1, 2, 3이 나왔고 요 위에서 셀렉트 주소록이에요. 이번에는 주소록에서 거래처 번호를 가지고 왔더니 여기에는 A004, 5, 6, 뭐 3도 하나 있다. 진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검색해온 거 예제가 있습니다. 자, insert into 거래처 테이블에 넣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select, 검색해올 거예요. 주소록에서 거래처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거래처 번호를. 그래서 주소록에서 거래처 번호를 가지고 왔더니 3456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조회를 하게 되는데, 거래처 번호를 또 거래처에서 가지고 와요. 즉, 여기에 기존의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던 애들이 1, 2, 3이에요. 그러면 not in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얘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혀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이쪽에 있는 거래처, 여기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거래처 중에 3번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빼고 4, 5, 6만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구조이기는 한데 그냥 전체적인 구조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실기에 가면은요, 얘네를 우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실기에서. 자,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튜플이라고 하는데 튜플은 다른 말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코드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의 행이요. 얘네를 갱신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를 써요. set. 이 전치사도 종종 출제됩니다. 업데이트 set, insert into 이거요. insert into. 업데이트 set.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갱신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set고요. insert into는 어디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select는요. from이죠. from.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됐죠? 요거 전치사도 기억하세요. 요렇게 된다. 자, 예제를 들어서 자, 업데이트 사원 테이블의 급여를 20% 증가시키는 거네요. 1.1을 곱하게 되면 20%가 증가되겠죠? 조건은요. 관리자인 애들의 급여를 20%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SQL에서는 이 백분율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분율이 만능 문자 에스터리스크랑 똑같거든. SQL에서는요. 그래서 쓸 수가 없고 나중에 액세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분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실수로 변경을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데이터 조작어가 있습니다. manipulation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자와 DBMS의 인터페이스 제공. 좋아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 집합으로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얘네 조작을 한다. 절차적 언어와 비절차적 언어가 있다. 데이터 보안, 무결성, 회복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은 DML이 아니고요. DCL이에요. Control Language예요. 그냥 간단히 기억만 하세요. 자, 인서트문을 이용을 해서 학생 테이블에 그랬어요. 그래서 insert into 학생 테이블 됐죠. 여기에 잘라서 이제 필드가 가는 거예요. 학번, 이름, 학년이에요. 학번, 이름, 학년을 넣고요. 거기에 학번에 매칭되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명령문이 뭐냐 이건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은 얘, 이름은 뭐 얘, 순서대로 가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각각 레코드에 값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값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는요. 베일 유즈 이렇게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가 주관식이거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뭐 중요한 내용이다. 커말에도 종종 나온다. 자, 다음 중 우리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과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얘는 급여 테이블이래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네,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합니다. 사원번호, 성명, 가족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select count 성명이라 그랬어요. 성명의 개수 얘는 3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급여 테이블에서 를 실행한 결과는 3이다. 맞네요.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인원수
as를 써요. as, count 이렇게 작성을 해서 붙여 넣게 되면은 실제 필드가 여기에 인원수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그냥 이렇게 as문 쓰지 않아가지고 별칭 쓰지 않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3 나와요. 그래도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3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select, count, 가족수래요. 가족수 이러보니까 count니까 얘는 둘이네. 그죠? 이 from 급여. 실행한 결과는 2가 되겠죠. 왜? 여기 누լ 값이잖아. 누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의미해요. 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존재하지 않는 값.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select, count, asterisk 이렇게 하면 전체 레코드 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3이에요. count from, where 가족수 is null 그랬죠. is null. 야, 가족수에서 누리네는 몇 개냐? 1이죠. 한 명. 값이 없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아리 회원 테이블이에요. 액세스 테이블 모양이네요. 학과명이 있고요. 입력받아가지고 일치하는 학과의 학생만 조회한대요. 그럼 select문 쓰겠네요. 그쵸? 여기에서 학과명을 입력받는 거예요. select asterisk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필드를 검색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름만 하겠다 그러면 이름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즉 얘는 필드명입니다. from 동아리 회원 좋아요. 다 똑같아요. where절도 다 좋아요. 다음에 볼게요. 학과명은 그 다음에 학과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야,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요. 뒤에 액세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괄호를 주면 얘는 필드명이 되고요. 얘는 우리 나중에 액세스에서 뭐가 되냐면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에 있는 셀렉트문에 이렇게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과를 입력하시오. 즉 여기에 나오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애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학과명 해가지고 경영 이렇게만 입력하면 경영과가 나오는 건데 나는 경영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과명을 내가 랜덤으로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다. 임의로 넣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따옴표 치면 학과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값을 찾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학과명 인 쓰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진 않고 학과명 여기다가 인하고 경영과 이렇게 하면 경영과만 나오게 됩니다. 학과를 입력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안 됩니다. 이거 like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에 사용되는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기억하세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실기에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커말 시험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필기하고 실기하고 이 관련성이 굉장히 깊어요. 사무자동화나 또는 다른 시험, 정보처리 얘네들은요, 필기하고 실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보처리는 이제 필기 실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험이 개정이 되는 거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의 조작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은 create, 그 다음에 alter, 대소문자가 다 들어가 있어. drop은 dd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elect, 우리 insert,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delete,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update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DML이 되는 거죠. 조작어 얘가 되는 거고. 자, 여기 drop 얘네 됐고요. commit하고 rollback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바로 데이터 제어에 해당해요. DCL이 되겠죠. commit은 승인이고요. rollback은 되돌리는 겁니다. 커말에서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우리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트랜스액션이에요. 트랜스가 뭡니까? 교환하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액션은요. 교환하는 행동.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하고 멘션하고 해시태그 넣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작성하고 거기서 등록 버튼을 누를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액션이 가게 되거든요. 얘를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인출한다 그러면 캐시기에 카드를 넣고 내가 비밀번호하고 금액 누르고 거기에서 인출 딱 눌렀을 때 그때가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얘네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이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그럼 커밋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TM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100만 원을 인출했는데 내 손엔 100만 원이 오지 않았는데 계좌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어. 그럼 안 되잖아. 이런 오류가 있었다 그럼 다시 롤백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커밋 되면서 내 계좌에서 100만 원이 마이너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우리가 봤어요.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 이름, 직급, 부서명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관리자인 애들의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한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네, 업데이트 인상이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무슨 여기 전치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업데이트 셋이죠. 맞아요? 업데이트 셋이고 프롬 안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 뭐야 우리 테이블 이름 써야지.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겠다. 뭐를 여기에 대상 체크하는 겁니다. 사원 테이블을 급여 테이블이 아니잖아. 그리고 세트한다. 급여를 20% 인상한다. 그 다음에 where 직급 관리자. 이 순서 기억하세요. 자, distinct 나왔네요. select 문에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한 레코드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학년인 전산과 이렇게 하면은 그 3학년인 전산과 그 해난 3학년에 해당하는 전산과 학생 20명 정도가 쭉 나올 거잖아요. 20명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산과만 나오도록 하나만 나오도록 할 때 distinct를 씁니다. 나머지는 이 뭐 올리 같은 건 없고요. 에스터리스크는 전체라는 거고 유니크라고 하는 거는 얘는 대체키예요. 대체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요. 아직. 자, 다음에 아래는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와 학생 테이블을 이용한 SQL문이다. 다음 SQL문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결과가 옳은 걸 찾으래요. select 이렇게 돼 있고요. 동아리 from 학생 이랬어요. 동아리 필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동아리 필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group by 동아리로 가지고 올 거고 having count 2개 초과 동아리의 개수가 그죠? 동아리 안에 있는 레코드의 개수예요. 카운트 이렇게 하니까 레코드의 개수가 2개가 넘는 것. 즉 학생 수가 동아리 내에 동아리 써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동아리에는 인원수가 2명이고요. B라고 하는 동아리에는 10명이 있어요. 이때 select 동아리 얘네는 필드 구성이에요.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 디자인 상태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동아리 필드를 가지고 오시오 그랬어요. 필드예요. 얘는 테이블이고 그룹 바이 동아리로 묶고 그래요. 그래서 A 묶고 B 묶어요. having 조건이에요. 얘도 그룹 바이의 조건입니다. 세트로 가는 거예요. count asterisk 하면은 전체 레코드 수를 계산해요. 전체 인원수. 즉 여기선 2명, 10명. 얘네가 2명이 초과하는 애들만. 즉 B 동아리만 검색이 되겠네요. 그죠? 동아리명 중에 B만 나오겠네요. 같은 성명을 가진 학생이 3명 이상은 아니요. 그냥 동아리 인원수가, 동아리 내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레코드의 개수니까. 동아리를 3개 이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카운트 에스터리스크니까. 3개의 동아리 중 한 3개 동아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3 이상인, 그죠? 2명 초과인 아이들을 우리가 검색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쿼리문의 구문 형식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insert into 잘 됐어요. 그 다음에 values 좋아요. update set 좋아요. 그 다음에 where 좋아요. select asterisk distinct from member 뭐 이상하다 좀 뭐가. 여기에서 잘못된 건 뭐냐면요. 멤버 테이블에서 나이가 17살인 애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distinct는요. 요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distinct가 앞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필드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 순서가 잘못된 거 난이도가 좀 꽤 높기는 한데 여기에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오는데 중복된 내용들을 제거하고 하나만 표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순서가 요 앞으로 와야 돼요. 자, delete from where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치사 물어본 게 아니라 이 distinct 위치를 물어본 거네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문에 대한 설명으로 인서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의 레코드는 추가할 수 있지만 여러 개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에만 넣을 수 있다.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가 있고 하나의 인서트문을 이용해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테이블에. 자, 데이터베이스 제어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보안 및 무결성,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두목넷을 검색하잖아요. 그게 바로 병행 제어예요. 동시에 처리되는데 동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얘네가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보안 및 권한, 데이터 복구 얘네를 쓰고요. 커밋은 승인, 롤백은 되돌림, 그랜트는요 권한을 부여하고요. 리보크는 해제할 때 써요.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 복구, 권한 등에 관한 권리를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맞네요. 데이터베이스 제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이나 변경, 얘네들은 우리 DDL이 한다고 했죠? 맞아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데이터 제어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맞죠? 보안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어떤 병행 제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관할합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필드가 바뀌거나 하는 거예요. 레코드 대상이 아니에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언어를 DML이 아니라 얘는 DDL이죠. DDL. DML은 데이터의 구조가 아니라 레코드의 레코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를 하려면 DDL이 하는 겁니다. 디피니션 랭귀지.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하는 거 우리 좀 전에 봤죠? DCL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네 확장해서 볼 거예요. 우리 큰 그림을 본 거고 이제 하나씩 또 더 추가로 볼 건데 오늘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 select distinct 필드명이에요. 이 순서에 대한 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식 다음에 우리 그룹 바이 절이 오고요. 그룹 바이 하위에 바로 해빙 절이 오는 거예요. 즉 테이블에 대한 여기에 있는 select에 대한 조건은 where 절을 쓰고요. 만약에 그룹 내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빙 절을 쓴다. update, set 됐죠? insert, into 이거는 하위에서 검색해 올 때 쓰는 거고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한 내용들은 좀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SQL문 정도는 좀 구조를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